네, 관련 내용 최영일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토요일 날 방송 때문에 바쁘셔서 나가보지 못했죠. 방송이 마침 광화문이어서요. 아, 그래요? 방송과 방송 사이에 현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방송을 하면서도 그날은 다 네. 현장 생중계였기 때문에 네. 카메라를 통해서 보고 직접 또 느끼고 그랬었죠. 네. 그럼 개인적으로 한번 느낀 소감 좀 듣고 싶은데. 제가 87년 6월 항쟁 때 네.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때는 뭐 학교 다닐 겨를이 없었어요. 이 서울역 광장으로 네. 명동으로 광화문으로 네. 대단했는데 그때보다 더하다. 그 체감되는 느낌이 네. 한창 혈기왕성하던 20대의 시위보다 네. 지금이 더 뭔가 웅장하고 네. 강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21세기에 저는 지금 SNS가 난무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네. 다 이제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는 시대에 100만이 모였다고 하는 건 오프라인 광장에 네. 그 당시는 연락할 방법이 없을 때예요. 삐삐나 휴대폰이 없을 때니까요. 아, 그랬죠. 그럼 이거는 1000만 명이 모인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최영일 평론가님이 개인적인 소회도 감정 네. 들었습니다만 일단 주말의 집회의 의미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11월 10일에 어떤 그 광화문 집회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 현장에서 다양한 분들을 만났어요. 아, 네. 예, 뭐 이렇게 평론가시죠? 알아보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시민들과 나눴는데 네. 강남에서 오신 꽤 이 중산층 이상, 상류층 아주머니가 이 최순실을 강남 아줌마라고 부르는 게 너무나 속 터진다. 강남 사람들이 다 저렇게 막무가내가 아니다. 그렇죠. 우리도 시민의식이 있다. 또 그리고 아이들에게 역사 현장을 보여주러 왔습니다. 애기 데리고 나온 부부들, 젊은 커플들. 그래서 거의 남녀노소 모두가 모여서 네. 저는 그 현장 자체가 이거 이념적인 모임이 아니구나. 보수 진보, 여야, 좌우로 가릴 수 없는 모임이구나.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비상식의 일이 벌어진 국정농단에 대해서 네.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지방에서도 다 상경하러 해 오셨고요. KTX 타시고 뭐 대절버스 타시고. 글쎄 말이에요. 이걸 보면은 제가 보기엔 민의가 하나로 모아지는 것. 이거 대통령이든 누구든 네. 국민적 상식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규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다. 그래서 메시지는 간단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제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 대학생 네. 때 그때는 이제 6월 항쟁은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를 네. 쟁취하기 위한 그죠 직선제 개헌 투쟁을 했다 그러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적 민주주의는 우리가 절차적 민주주의는 갖고 네. 있는데 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항의였다 뭐 그렇게 네. 봐야 됩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만 네. 이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굉장히 시대와 공간이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시공간은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네. 등장인물이 많습니다만 그것은 고려 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 밀란이 났을 거예요. 조선 시대에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으면은 민중몽기가 일어났겠죠. 네. 뭐 사실 그럴 때 이 뭐 동학혁명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역사적인 거슬러 올라가면 만적의 난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어떤 백성, 어떤 국민, 어떤 시민이라도 들고 일어날 사안이 참 부끄러운 게 21세기 2016년 현재 대한민국이 그래도 네.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정부와 국가의 시스템을 이만큼 만들어 왔는데 그 모두가 허수아비였고 보이지도 않는 실세가 비선 실세가 국정농단이 이게 대단한 거죠. 네. 이화여대 같은 전통 명문대를 쥐락펴락하고 대기업을 그냥 해서 뭐손안 돈을 댄 수백 데가 뜯어내고 없습니다. 예. 정부 예산 가져다 하고 해외에다가 아성을 만들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불과 4년 동안 벌일 정도면 네. 얼만큼 이게 안으로 썩어 문드러져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검찰을 포함해서 공권력과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한번 뒤집어 엎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87년 6월 항쟁을 네. 겪으셨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 경찰들이 뭐 치료탄 쏘고요. 네. 또 학생들 만나면은 그냥 몽둥이로 네, 때리고 bomb 또 내려치고. 그 닭장차입니까? 닭장차라고 네, 그러죠. 거기다가 네. 씌우고 또 학생들도 나중에는 이제 뭐 화염병을 던진다든가 네. 그런 시위 문화였지 그랬죠. 않았습니까? 근데 12일 날 또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싹 없어지고요. 네. 시대 평화적으로 바뀌었어요. 촛불 시위라 그렇죠. 그러는데 그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촛불 시위, 비폭력 평화 시위. 네. 어찌 보면 이게 뭐 간디부터 얘기가 되어 온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21세기 현재 시민의식이 얼마나 성숙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감동적인 게 네. 저희 대학생 때는 공권력이 강하게 탄압을 한 겁니다. 네. 광장에서 시위하는 걸 용납을 못했죠. 그랬죠. 군부 정권이니까 권위주의 정권이고 그러니까 학생들은 가방을 들고 지나만 가도 가방 열어서 검사하고
신분증 내놓으라고 하고 이 임의 동행하고 그리고 이제 임검이라는 것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권력이 탄압을 하는데 그땐 기본적으로 시위를 좀 한다. 길거리에 내려갔다. 그럼 백골단한테 잡혀서 닭장차에 실려서 군홧발로 일단 여러 번 밟히고 경찰서에 가서 이제 취조받고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었죠. 대학생들이 시위할 때 처음부터 뭐 화염병을 던지는 거 아니죠, 아니었어요? 아니죠. 처음엔 평화적으로 네, 했어요. 네. 예. 그때 뭐 이게 방송 용어는 아닙니다만 네. 학생들이 쓰던 은어로 지랄탄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맞습니다. 최루탄을 총으로도 쐈지만 어. 대포를 쏘듯이 기관총을 쏘듯이 또 차에서 내려 꽂았단 말이에요. 그걸 맞아서 90년대까지도 예를 들면 우리가 열사라고 부르는 이한열군, 네. 강경대군 네. 사망자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4.19의 이주열군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굉장히 그때 엄혹한 시기였다는 생각이고요. 지금은 시민 스스로도 평화적인 시위를 할 준비가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지난해에 민중총궐기 때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시지만 네. 이 막지 않으면 차벽과 공권력이 막지 않으면 시민들은 싸우지 않아요. 저항을 목소리를 높일지언정 싸우지 않는데 네. 이걸 굳이 못하게 하려고 막다 보면 물리적 마찰이 생깁니다. 100만 명 중에 그때 내자동에서 뭐 경찰과 부딪혔다. 네. 1000명 정도가 대치했고요. 그 굳이 차벽을 넘어간 왜 막느냐? 나는 청와대로 가고 싶다. 네. 한 사람은 10명 됐습니다. 이러면 너무나 이 세계적으로 훌륭한 시위 문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안에 어떤 뭐 시위대들이 무슨 네. 뭐 웅둥이 들었다든가, 쇠파이프, 뭐 그러니까 뭐 폭력적으로 밧줄, 했다라는 네. 것은 물론 그건 정당한 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아니죠. 방어적 수단의 의미도 있다. 네. 그런 측면도 우리가 분석해낼 수 있네요. 시위를 사회 물리학으로 분석을 해 네. 놓은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게 작용 반작용이죠. 그러니까 작용을 강하게 하면 반작용이 네. 거세지는데 이 작용이 공권력이고 시위 문화라고 하는 건 반작용인데 네. 이번에 전 법원에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행진은 이거는 헌법적으로 그렇죠. 정당한 것이다. 시민의 권리를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가 있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저항하는 건데 시민들이 청와대 앞에 행진도 못하게 하냐? 허용. 그 허용함으로써 경찰이 물러나니까 네. 지난해 11월 같은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정말 뭐 혈기왕성한 대학생들이 화염병을 네. 들고 보도블록을 깼던 것은 거의 뭐 이제 실총은 아닙니다만 총에 준하는 무기, 이 최루탄이라고 하는 소총을 든 그때 안드로메다 군단이라고 불렀어요. 방어하고 헬멧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학생들은 뭐 청바지에 맨몸에 맞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항 수단이 폭력적으로 서로 이제 상승작용을 했던 것인데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지 않겠는가. 그래요, 봅니다. 예. 근데 방어적 측면이 강하다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요즘에 이 시위 문화가 시민들의 자율성에 입각해서 더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까? 네. 뭐 조직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위 문화라든가 집회 문화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뭐 네. 혼참러라는 부분도 혼참러. 생기고. 네네. 예. 혼자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네. 요즘에 혼술족도 있고요. 네. 혼밥족도 있고요. 네. 혼영족, 혼자 영화 보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시위에 너무 가고 싶은데 친구나 뭐 연인, 가족과 같이 가면 좋겠지만 네. 저도 혼자 갔어요. 아, 그러셨죠. 네네. 예, 예. 혼자 온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 그러면서 처음엔 구경을 하시다가 이제 마음이 동화가 되면 자발적으로 이 보도에서 내려가서 네. 이제 그쪽으로 가운데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동지가 되는 네,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또 그러면 또 어떤 분이 이제 이 팜플릿도 주시고 네. 그럼 그것도 들고 같이 구호도 외치고 그래서 이 과거의 이 시위 집회가 좀 조직화된 동원 문화였다면 네. 대학마다 총학생회가 있고요. 동아리들이 있어서 네. 야 언제 모이자. 그럼 그것도 몰래 사발 통문을 돌려서 모여서 누군가 거기에서 이제 기세로 올리면 우르르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참여 문화로 바뀐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집회는 이제 동원 문화에서 완전히 참여 문화로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저는 이 시위를 집회를 하는 만큼의 이 시민의식을 네. 우리 정치가 따라왔으면 좋겠다. 그럼 나라가 참 좋아질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학생들도 이제 뭐 전에는 대학생, 총학생회가 주도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숨은 주권 찾기요. 네. 예, 그런 그 클럽 그 SNS 있어서 네, 네. 오늘 이제 다 모이자, 뭐 서부권에 모이자, 뭐 그렇게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상당히 문화예술계 또 인사들이 많이 시위를 네. 참여하면서 집회를 참여하면서 네. 상당히 풍자라든가 그렇죠. 아주 뭐 마당굿도 열리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회 시위하면 엄혹하게 구호 외치고 우리가 네. 플래카드 들고 행진하고 이게 아니라 네. 여러 군데에서 다발적으로 모이던 행사들이 네.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중앙광장으로 모이게 되는데 네. 중고생 혁명 이렇게 깃발을 든 중고생들 집회 따로 하고요. 노조들은 상경해서 올라와서 노조끼리 또 따로 네. 하고요. 시민들은 따로 하고 문화제하고 하다가 이제 모여서 하는데 거기서는 다 어우러져서 이게 또 오프라인에서만이 아니라 제가 감동한 건 네.
유명한 웹툰 작가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네. 그 웹툰 작가들이 전날 자기가 인기를 얻은 캐릭터가 촛불 하나씩 만화가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수백 개 캐릭터를 모아서 만화 시국선언. 이게 이제 온라인에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뮤지션들, 유명 가수들입니다. 이승환 네. 씨라든가 이효리 씨, 전인권 씨가 길가에 버려지다. 이런 노래를 또 만들어서 불러서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이제 노래인데 이걸 무상으로 음원을 배포하고 네. 그러니까 거의 자기가 재능 기부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모여주다 보니까 좀 이 덩치가 있는 네. 체구가 있는 아주머니는 최순실로 코스프레를 해서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고 그 앞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유발하고 이런 게 너무 참 좋은 모습이었다. 이런 하여튼 생각이 이제 들어요. 다양성과 창발성이 맞습니다. 보장되고 또 만들어내는 시민화로 바뀌고 있다. 네. 간단하게 평론가님 최근에 네. 아주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한데 간단하게 한 30초 만에 어떤 생각이 네. 드신지 최근의 촛불의- 정치라든가 이런 문제. 촛불의 의미만 생각하면 되죠. 왜 촛불 시위인가? 이 촛불이 뭐냐면 자신을 태워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어둡다고 느끼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촛불을 들고 밝히고자 이 100만 명이 나오는 거지 글쎄 않습니까? 말입니다. 예. 참여 못한 1000만 명, 2000만 명이 있겠죠. 그렇다면은 정치권에서 자, 촛불의 의미만 생각을 하면 자신을 태워서 헌신을 해야지. 네. 자기가 지금 빛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시민들에게 좀 배우시기를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민심을 알고 행동하라.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